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대표적인 이유는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그가 표변한다는 것입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의 발언이 다릅니다. 자신의 이익 앞에서 쉽게 말을 바꾸고 그 이익을 쟁취한 후에 또 말을 바꿉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대여섯 가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 추가된 것이 이 건국 100주년 발언입니다. 문 대통령은 많은 좌파의 정치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이 그러했듯이 집권 이후에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에 상당 기간 대한민국의 건국의 시점을 19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으로 잡았습니다. 그 전에 보수 정권이 기념하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한민국 건국, 이것을 부정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승만 박사의 자취를 지우려고, 그리고 보수 세력의 정신적인 뿌리인 이승만 박정희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것을 부정하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임시정부 건국 100주년이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임시정부 건국절을 사실 임시정부의 수립일로 맞춰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김정은이를 만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임시정부 건국, 대한민국 건국, 임정 100주년,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는 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김정은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왜냐?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정권은 1919년에 설립된 상하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규탄하고 매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선 문재인 이 대통령의 이 건국 관련 발언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옆에 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것으로 2017년 3.1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열흘 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2달 전이고, 자, 야당 지도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문재인은 2019년은 민주공화국 건립 100주년이라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2017년 8.15 경축사, 이거는 대통령이 된 후에 3개월 후죠. 대개 역대 대통령들은 자신이 집권한 해에, 취임한 해에 최초의 8.15 이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어떤 국가의 미래 노선에 관한 중요한 방향을 밝히곤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해 첫 광복절 기념사에서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야당 시절에 했던 것을 대통령이 돼서 완전히 입으로 못 박은 것이죠. 3번 2018년 1월 2일 지난해 1월 초에 국립현충원을 방문을 해서 방명록에 쓴 것입니다. 새로운 국민의 국가를 위해서 건국 100년을 준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건국 100년. 이때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뇌리와 입에는 건국 100주년이라는 말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희한하게도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회담을 가진 이후에 김정은을 만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이 말이 사라졌습니다. 지난해 7월 임시정부 이 100주년 3.1절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이 기념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일은 앞으로 정의로운 사업이 될 것이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고 슬쩍 말을 바꿨습니다. 건국 100주년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문재인의 저런 표변과 위선은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정권은 역대 북한 정권은 상하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5가지 정도의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상하이 임시정부를 만든 주역들이 자산계급이라는 것, 조선의 자산계급, 지주계급 출신이라는 것,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혁명 세력이 증오의 대상으로 삼는 지주계급 출신이라는 점. 자, 두 번째는 당시 한반도 인구는 2천만이었습니다. 2천만의 민족이 일제에 맞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을 하면서 3.1 만세운동도 하고 어떻게든지 독립투쟁에 나서려고 할 때 이 자산계급은 상하이로 피신을 해서 이 한반도의 독립투쟁을 방관하였다. 이런 논리입니다. 북한의 공식 역사서에 기술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3번, 세 번째는 파벌주의. 상하이 임시정부는 초기 때부터 각종 파벌 싸움에 휘말렸다. 나라를 뺏겨서 이 한반도의 인민들은 독립투쟁에 나서고 있는데 지주계급들은 파벌 싸움이나 벌였다. 자, 네 번째는 사대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구미위원부를 사실상 임시정부의 주미대사관 역할을 한 것이죠. 구미위원회를 이승만 박사가 주도한 것. 이런 것들을 전부 사대주의 행동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는 국내에서 모금한 독립운동 자금의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모금한 것을 이 독립운동에 쓴 것이 아니라 상하이 임시정부의 이 세력가들이 아니면 이 돈을 모으는 데 참여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호주머니에 채우는 데에 썼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5번째는 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원래 상하이 임시정부 초기에 이 자금 문제의 스캔들을 만든 것은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모스크바의 레닌이 지원한 200만 루블인가요? 거액의 이 상하이 임시정부 지원, 독립투쟁 지원 자금을 상하이 자금을 받은 상하이 임시정부 내의 공산당 세력이 이것을 제대로 상하이 임시정부에 배분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초기에 상하이 임시정부의 커다란 사건이 됐었던 것입니다. 판문점에서 김정은이를 한번 만나보고 와서 말을 슬쩍 바꿔버린 문재인. 제가 주요한 문제에 관해서 표변한 사례를 이것이 건국 100주년이 가장 최근의 사례이고 멀리만 보자면 야당 지도자 시절에 천안함 북한 폭침을 2년 반 동안이나 부정하다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해서 표가 아쉬우니까 슬쩍 인정했던 것. 그리고 나서 정작 대통령이 돼서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것. 천안함의 북한 폭침을 별로 인정하기 싫은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 두 번째 사례는 북한인권법입니다. 10년 동안 지금 한국당 과거 이 한나라당이 발의를 해서 국회에 10년이나 계류 중이던 법안을 역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표가 아쉬우니까 슬쩍 찬성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돼서는 북한인권재단을 사실상 없애버리고 북한인권법을 완전히 사문화시켜버렸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고. 세 번째는 아예 취임사에서 못을 박았던 자신의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했던 것. 이 약속을 대통령 되기 전에 또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서 했다가 한 2년 동안 대통령 지내보니까 자신의 공약이 처음서부터 아마 거짓말을 한 것이겠죠.
속으로 이것이 얼마나 실현 불가능한가 한 공약인가를 잘 알면서 국민들에게 거짓 공약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또 다섯 번째는 제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산불 5시간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것. 대통령 후보 때 대통령의 24시간 일정을 사후에 공개하겠다. 그런데 산불처럼 중요한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가 국민들이 그렇게 궁금해 하는데도 사퇴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대통령 일정표를 살펴보면 사후의 24시간 일정을 공개하겠다는 말이 얼마나 허언이었으며 대통령이 표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성의가 없습니다. 스케줄을 적어놓은 것이. 대통령의 어떤 이 표변, 대통령의 표변 집착증, 대통령의 이 표변증이라고 하는 이 증세 때문에 좌파의 대표적인 임시정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논리가 허공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